자, 지금부터 HLB 그룹주들하고 관련주들, 그리고 좀 특이한 제약바이오주들, 셀트리온 그룹주까지 보도록 할게요. 저번 주 일단은 이슈를 전체 보고 갈게요. 자, HLB가 유럽 중앙학회에서 가능인선 3상을 구두 발표할 거예요. 이 구두 발표로 선정이 됐고, 또 하나가 난소암 치료제가 있어요. 아필레. 여기에 중국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네요. 미국에서 임상도 준비하고 있고, HLB가 한번 좋은 뉴스가 나려고 하니까 계속 나죠. 자, HLB 테라퓨틱스가 3분기 매출 전년비 166% 증가. 이게 저번주에 나왔던 얘기예요. 쭉 한번 이슈를 훑어보고 차트를 볼게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 백신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EMA죠. 자, 유럽 의약품청에서 드디어 시작이 됐고, 매도팩트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선택과 집중 전략. 뭔 얘기냐면, 조기 상업화 시키겠다는 얘기죠. 매도팩트 흐름 지금 좋아요. 자, 셀트리온 그룹주를 살아나고 있는데, 이번에 셀트리온이 글로벌 제약사 1100억 원 규모의 원료 의약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2분기 매출액이 5190억 원을 올랐고, 내년 3분기에는 더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고, 역시나 셀트리온 제약도 상반기 매출액만 1940억, 전년비 5.4% 올랐습니다. 원체 바닥이라는 얘기죠. 자, 특이주 볼 건데, 동구바이오 제약이 상반기 최대 실적 달성을 했는데 못 가고 있어요. 괜찮아요. 자, 유틸렉스가 신약 파이프 기대감이 있습니다. 요새 날아다니고 있죠, 아주. 자, 올리패스가 비마약성 진통제 호주 임상 2회 이상 승인이 났어. 허가 취득을 했는데, 요게 좀 오래된 얘기예요. 8월 10일자 얘기인데, 결국은 저런 거 관련 뛸 수 있는 거고, ABL 바이오 얘기를 해볼게요. 그죠? ABL 바이오가 유럽 중량학회 똑같아 이번 그 에스모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비임상 데이터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슈예요. 알겠으니까 이런 뉴스는 항상 참조참고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유틸렉스가 떴고, 그죠? 매도팩트 흐름이 좋은 거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죠. HF는 당연히 흐름 안 나빠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세히 볼 건데, 일단은 공매도 좀 볼게요. 저 금요일 장 끝났으니까. 아무튼 그냥 보는 거예요. 공매도 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자, 5% 나왔습니다. HLB 성명가격 공매도 좀 볼게요. 14% 많이 나오네요. 그죠? 많이 나오면 뭐 자기들만 손해. 자, 어쨌거나 뭐 떨어지고 올라 우리 그런 거 모르니까. 자, 보겠습니다. HLB 그룹주의 월봉 차트를 보면 항상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추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쨍쨍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주봉에서도 유지가 되고 있죠. 자, 제가 주봉에서 유지한다는 얘기 간단한 얘기인 거예요. 앞에 있는 매물대를 완벽히 뚫었어요. 자, 뚫었다가 깨질 뻔했는데 왜 깨질 뻔했냐? 유상증자 이슈로다가 누군가 팔았겠죠. 겁나니까 개인들이 팔든 기관이 팔든 누가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팔았지만 결국은 어떤 착하신 세력분들께서 쭉 끌어올리면서 매물대를 완벽히 소화시켰어요. 빠이빠이. 여기를 빠이빠이 시켜놓은 거예요. 빠이빠이. 안녕. 우리 밑으로 안 내려갈까? 단 내려오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내려오긴 했는데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떨어지겠죠. 뭐 장기적으로는 이상 없지만 조금 떨어지면 어쨌거나 요 매물대 깨는 순간 약간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장기적 안봉은 상관이 없고. 자, 일봉에서 제가 알려드렸죠.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자, 주봉에서는 이게 안 보여요. 주봉에서 이렇게 밀고 내려오게 되면 어라, 5선 깨고 있는데 위험한 거 아니야? 제가 5선을 강조하니까. 그렇지만 일봉에서 지지선을 볼 줄 알아야죠. 주봉은 말 그대로 금요일날 종가상, 금요일날 종가상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꼬리 달고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봉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하나만 보면 안 돼요. 많은 걸 판단해야 되는데 가장 큰 흐름인 월봉, 그죠? 주봉, 그 다음 일봉, 이걸 다 맞출 줄 알아야 되고, 여기서 조금 더 단기 단타를 하시려면 30분봉까지도 완벽하게 해석이 끝난 상태에서 주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살펴보죠. 매일매일 살펴보고 매일매일 똑같이 깨지 않는 자리 안 깬다고 직유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자리를 못 찾아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주식이 예민하냐면, 우리가 HLB를 제가 그랬죠. 저는 HLB를 단기로 잠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 장기 계좌에도 있어요. 근데 단기로 들어가기 위해선 단기로 들어갈 자리를 알아야 되겠죠. 주식이라는 건 함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서 들어갈지를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식은 수익에 먼저 욕심을 내는 순간 내동매매를 하게 되고 이거는 엄청난 손실을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에 먼저 초점을 두고 내가 어디를 깨지 않으면 나는 매수할 거다. 이거를 기본 전략이라고 그러죠. 주식은 전쟁터 같다 그랬죠. 제가 이게 전략이에요. 내동매매 한다는 얘기는 포탄이 쏟아지는 공간에 내 몸을 던지는 거고, 이 전략을 짠다는 거는 전쟁 중에 내가 계획을 짜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에 초점을 맞을 때는 이렇게 손실에
내가 어디를 깨면 안 되기 때문에 난 여기서 살 거야. 이걸 찾는 게 매일매일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예요. 그래서 지겨워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 매일 똑같이 맨날 깨지 않는 자리고 지겨 죽겠네가 아니고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예요. 노력이 있어야죠. 주식시장은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어디 있어. 공부 안 하고 나한테 수익을 준다? 이렇게 쉬운 주식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7월 15일 날 변곡점 자리가 하나 있어요. 42,400원인데 여기를 깨지 않거나 이 근처를 찍고 돌아 나갈 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에요. 이걸 찾으려고 공부하는 거죠. 언제 찍었냐? 8월 17일 날 찍었고 저도 똑같이 이날 매수한다고 멤버한테 알려드렸어요. 그냥 단기로는 팔고 나오려고. 요건 장기 계좌에 따로 있는데 단기 계좌 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로 봤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 몇 프로 갔냐면 5%, 이날 3%, 이틀 만에 6%, 쉽죠?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찍었으니까 여기서 사는 거죠. 30분 봉에서 보면 엄연히 딱 찍고 나가서 거놨어요. 여기를. 안 깼죠. 여기가 42,700원, 즉 42,400원만 안 깨면 되는데 안 깼어요.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굳이 HLB가 아니라 다른 주식을 사더라도 미리미리 공부해놨다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왔을 때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손실을 안 보죠.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갈게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이순신 장군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순신 장군님이 저는 주식을 하시잖아요. 엄청 큰 부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순신 장군님은 한 번도 지는 전쟁에 안 나가요. 왜냐하면 항상 이기는 게임을 하고 나가죠. 그죠? 이기는 전략을 짜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을 안 보죠. 그러면 HLB가 어디가 이기는 전략이냐면 정확하게 8월 17일 날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안 깨고 돌아간 여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저 송상현의 뒤는 맨날 똑같은 말만 하고 그 깨져야 돼 지겨 주겠다고. 이걸 지겨하면 어떻게 해. 이걸 지겨한다는 거는 본인이 어디서 살 자리를 아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겨워하는 게 아니고 예리하게 봐야죠. 물론 중장기 투자로 길게 들고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겨울 수 있어요. 아무리 중장기라도 깰 자리를 깨게 되면 예를 들어서 5주선을 깨게 되면 제가 추세가 깨진다고 그랬죠. 그럼 기다렸다가 밑에서 20주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사면 되지. 또 여기서 떨어질 때 막 사지 말고. 그래서 주식은 무조건 공부하고 사는 거예요. 공부하고 사고 매일매일 뒤다봐서 내가 어느 주식을 투자할 건데 이 주식이 지금 어느 자리를 이탈하는지를 정확히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HLB 어차피 행보 좋아요. 아직 좋고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특히 이제 증시가 무너지면 사실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크게 타격을 받긴 하는데 앞으로 좋은 호재가 있거나 좋은 이슈가 있는 주식들은 생각보다 안 밀릴 수 있어요. 자, HLB 생명과학을 봅니다. 월봉에서 어머니 추세가 좋죠. 아주 쨍쨍해요. 절대 깨지 않아야 될 20개월 선을 저번 달 종가상 올려놨기 때문에 추세가 좋은 거예요. 자, 주봉에서도 어머니 추세 좋죠. 자, 우선 전혀 깨지 않고 있고 단지 여기가 15,000원의 저항선이에요. 얘만 뚫어주면 가요. 그냥 18,000원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일봉에서 봐도 역시나 괜찮습니다. HLB 제약이 제일 대박이죠. 자, 이제 HLB 제약은 맘 편할 자리가 별로 없어요. 놓쳤다.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엔 좀 힘들어요. 분명히 여기서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제가 매수 타임이라는데 여기선 또 안 사고 있다가 또 27,000원, 28,000원 가니까 HLB 제약 지금 사면 어때요?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자, 전기차 얘기 또 해드릴게요. 전기차가 지금 월봉 바닥에 있을 때는 또 안 사고 있다가 대유AP나 전기차들이 또 여기 날아가니까 여기서 들어가면 어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만큼 주식은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제약바이오주 중에 HLB 제약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못 샀으니 지금부터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 들어가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내가 단타 단기를 하려면 굳이 하지 말고 5일선 깨지 아니 보여도 5일선만 안 깨면 매수 깨면 손절 이거를 무조건 지켜주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엉뚱하게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사야 할 자리를 다 놓쳤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야 할 자리를 다 놓쳤으면 다른 종목 사면 돼요. 이해하셨죠? 다른 종목을 사면 돼요. 굳이 무리하게 또 HLB 제약 여기서부터 상 날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물려가지고 조정권에 들어왔는데 리버스잖아요. 별로 안 좋은가 봐. HLB 제약 뭐 저래. 이거는 HLB 제약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본인이 하락할 때 못 사고 높은 데 사서 그린 거예요. 요걸 매동매매라고 하죠. 이거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HLB 제약이 날아가든 말든 이제는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전 고점도 가고 더 갈 수 있으니까 매수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홀딩이고 당연히 5일선 깰 때까지는 홀딩이에요.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기엔 자리가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정말 단기 단타 잘하신 분들은 30분 봉상 20선 근처 산다든가
계획을 다시 짜야 돼요. 그래서 HLB 제약은 들고 계신 분은 홀딩이지만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많은 걸 각오하고 들어가야 돼요. HLB 제약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데 물렸을 때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식은 무조건 수익이 먼저가 아니라 손실이 먼저예요. 그러면 HLB 제약을 도대체 어디서 손절 칠 거야? 손절 라인이 없죠. HLB는 손절 치기가 쉬웠어요. 일봉에서 여기죠. 여기서 사서 요거 깨면 단기는 손절하면 그만인 거예요. 중장기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여기 가서 물려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LB 지금 정고점 찍으러 가고 있죠. 여기는 신규로 들어가기가 엄청 어렵기 때문에 이제서 HLB 지금 사야 돼요? 이건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놓친 거.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종목이 좋아 보여도 A라는 종목을 내가 계속 사고 싶어서 너무 좋아. 앞으로 좋을 것 같아. 근데 낮은 자리에서 못 쓰고 떼었으면 사지 마요. 안 사면 돼. 얘 안 사도 살 거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얘한테 욕심 부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HLB 제약의 지금 자리는 심적으로 많이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단타 단기를 빨리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거래에 들어왔으니까 마음 편하게 들어가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들고 계신 분은 그냥 5일선 안겠나 홀딩이에요. 쭉 들어가시면 돼요. 자, HLB 테라퓨틱스를 봅니다. 분명히 월봉에서 위치가 낮아요. 여기에 물론 전 HLB 제약이 여기 다시 바닥이 올지 여기 갈지 몰라요. 대신에 주식은 싸다고 그랬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HLB 테라퓨틱스는 그냥 5개월선만 안 깨고 설사 깬다 해도 바닥에서만 잘 모아나가고 이번 달 종가상 20개월선 위에 올려놓는 순간 이런 데 가요. 그러면 여기선 또 못 사고 있다가 이런 데 갔을 때 이거 25,000원에 사면 안 돼요? 22,000원 지금 사면 안 돼 좋다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바닥에서 분명히 살 기회를 엄청 많이 주고 있는데 잘 안 움직인다고 그래가지고 못 사고 있다가 나중에 날라가서 16,000원, 18,000원 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사면 어때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많은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냐면 전부 다 월봉에서 대바닥. 앞으로 뛰나갈 확률이 있는 이런 주식을 보는 거예요. 이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HLB 테라퓨틱스 날아가기 시작해서 HLB 제약처럼 또 월봉 고점이 여기가 있는데 이거 지금 사면 어때요 하시면 굉장히 주식이 늦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주식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공부하고 대응해서 사는 거예요. 즉 이겨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뛰 들어가서 뇌동맥에서 물려서 그때부터 물타기 하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어요. 물론 그 당시에 뛸 때는 거래량, 거래 대금이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스캘퍼나 단타, 단기 잘하시는 분 좋지만 우리가 직장생활 한다거나 맘 편하게 주식을 할 때는 무조건 월봉 바닥에 사야 돼요. HLB 테라퓨틱스는 저번 주에 20주선을 깔끔하게 지켰어요. 즉 중기적으로 추세를 완벽히 지켜주네요. 앞으로도 20주선만 깨지 않은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자, HLB 글로벌이 제일 늦을 거예요. 당연히 늦어요. 왜 그러냐면 알려드렸죠. 예전에 10배를 뛴 친구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향이 적었고 왼쪽 산 오른쪽 산 집에 오긴 했는데 집에서 쉬는 기간이 너무 짧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좀 앞에 낮은 언덕을 갔다 오게 되면 그냥 집에서 한두 시간만 쉬어도 되는데 저기 어디 그 에베레스트 산 승리산 갔다 오면 하루만 쉬어도 돼요. 근데 요렇게 에베레스트 산 갔다 왔어. 그러면 집에 왔을 때 여기에 대한 피곤함이 있겠죠. 그래서 바로 반등을 못해요. 요때 5개월 선이라는 애가 강력하게 막아줘요. 너 더 쉬고 와. 너 집에서 더 쉬어. 이 정도 갔다가는 다시 못 올라가.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조정이 들어오죠. 우리는 이거를 가격 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조정이 짧으면 떴다가 바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HLB 글로벌이 한번 떴다가 이날 빵 때렸죠. 제가 그래서 기간 조정 들어올 거니까 기다리라고 그랬죠. 떨어졌죠. 당연한 거예요. 또 떨어지겠죠. 이 공간에서 그냥 꾸준히 모아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최소한 주식은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HLB 글로벌이 좋은 호주함께 떴을 때 그냥 이런 데서 팔면 돼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노트스가 많은 걸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날아가고 있는데 왼쪽 산 10배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매도 타점이죠. 그냥 쭉 떨어졌죠. 하한가 맞고 당연한 거죠. 적당할 때 팔고 지금 우상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잠깐 뛴다고 사는 게 아니라 5개월 선을 다시 회복해주고 돌려줄 때까지, 즉 추세의 전환과 턴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엄연히 우상이죠. 모든 주식은 추세 순응해요. 일봉에서 이날 하루 움직였다고 이날 하루 뭐 8%인 것 같죠. 그러니까 야 드디어 돌아 나가는가 봐. 이게 아니라 그냥 장기적인 추세가 우하향이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NC투룸이 좀 수상하죠. 이제 관련주 좀 볼게요.
월봉 바닥권인데 주봉에서 수세 틀어놨어요. 5주선만 깨면 돼요. 일봉에서 거래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뛸 수 있어요. 그 이날도 그래서 뛴 거예요. 이날 8% 갔죠. 역시나 지금 20선 깨면 또 떼요. 잘 보고 계시고. 한국 BNC는 호가창을 바꿔주는, 즉 월봉에서 5개월선만 안 깨면 돼요. 제가 깨지 않을 자리가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5개월선 가격이 10,000원대인데 호가창이 1,000원대로만 바뀌지 않으면 되고, 아까 알려드렸듯이 매도 팩트가 엄청난 그 조기 상업화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알겠으니까 추세만 유지해주면 되는데 5개월선 위에 있죠. 자, 이제 단기 급등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바로 V자 띠 나가기 그립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왔는데 깨지 않아야 될 20주선을 전혀 회전하지 않고 있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찍고 나갔죠. 21선이 금요일이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1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 간단하죠? 계획 세워드렸어요. 우리는 계획을 갖고 하는 거예요. 아, 매도 팩트가 조기 상업한다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좋아지지 않을까? 특히 앞에 대량거래 들어왔네. 야, 이날 22% 뛰었어. 그러면 뛰었으니까 눌림목에 사야지. 금요일날 눌림목 줬는데 이날이 매수 타임인 거죠. 또 뛸 때 올라가 쫓아서 사지 말고 지금 기다렸다가 눌림목을 주는 21선에 샀으면 지금 수익권이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월요일날 다시 한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쭉 올라가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은 매수 공부하고 매일 공부하고 내가 어디서 사야 될지를 알고 사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자, 셀리드가 엄청나게 속삭이다가 주봉에서 완성시켜줬어요. 이 친구 애먹이에요, 진짜. 그죠? 자, 5개월선 지켜내고 있고, 주봉은 어차피 금요일에 완성이 되는데, 설마 금요일에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했어요. 야, 대단해, 이 친구. 자, 다음 주에 좋아질 수 있어요. 상황 이제 추세가 전환과 턴이 돼 있구나 보시면 되고. 자, 아까 알려드렸지. SK바이오사이언스가 EMA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심사가 진행 중인데 통과되면 좋겠죠. 그죠? 자, 어쨌거나 월봉에서 추세 깨져 있고 주봉에서도 깼어요. 중장기적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대응할 때 이전 저점을 깨면 안 되는데 저점이 10년 최초이 깼기 때문에 월요일날 회복 못 시켜주면 무조건 밑에까지 와요. EMA에 신청을 하든 말든 아무 신경 쓰지 마요. 그냥 전 저점 회복 못 시켜주면 떨어지니까 대신에 월요일날 양봉 떠서 돌아나기 시작한 매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주봉에서 돌아 나간 거나 월봉에서 돌아 나오면 홀딩 하시면 돼요. 자, 내용틱 5,000원대를 깼습니다. 다음 주에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이 친구. 자, 일단 바닥권이긴 해요. 주봉에서 5선이 타면 안 되는데 정확히 5,000원대인데 깼어요. 그건 다음 주가 불안하다는 얘기고, 일봉에서 21선 훼손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받아올 수 있어요. 60선까지. 지금 좀 조심하고 돌아 나갈 때 보는 게 맞다. 물론 이 친구도 발표권이 있어요. 돌아 나갈 거 할 것 같은데 일단 좀 조심하고, 단지 월봉에서 이치가 어차피 낮기 때문에 비싸진 않아요. 최저점 3,610원까지 버티긴 힘드니까 그냥 5주선을 심하게 선한다거나 일봉에서 못 돌아나가주면 일단 단기 치시는 분들은 매도했다 보는 게 맞고, 중장기로 끌고 가실 분들은 대량 거래가 터져 있기 때문에 그냥 차분히 모아 나가면 반드시 뛸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동구바이오제약이 역대급 상반기 최대 실적에도 못 가죠. 실적이나 영업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식은 무조건 추세가 중요합니다. 대바닥만 안 깨면 돼요. 자, 주봉에서 추세를 근처 깨놓는 근처에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못 돌아 나가면 다시 떨어져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월요일날 양봉이 떠서 최소한 21선이라도 회복해 줄 때 매수. 그러면 상반기 최대 실적 뉴스로 떠요. 누군가는 분명히 이 회사가 최대 실적 찍고 좋아지는 건 아는데 누군가가 자꾸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이분들이 달려져 나가야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그 누굴지 우리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걸 믿지 말란 얘기인 거예요. 이거 수급 매매 아니에요. 외국인이 계속 파니까 떨어지네. 나중에 가면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수급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거래량이 터지고 추세가 우상향으로 틀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유틸렉스는 말할 것도 없죠. 저도 지금 말 놓쳤는데. 자, 유틸렉스가 두 번째 목표가를 찍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목요일날 종가상 매물대 하나를 뚫었어요. 매물대 하나를 뚫었기 때문에 이렇게 뚫었죠. 자, 이렇게 뚫었기 때문에 제가 다음날 잘 보고 있으라고 했는데 금요일날 여기를 찍고 나간 매수 타임이거든요. 근데 아예 못 들어오게 갭을 띄워버렸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매물대를 맞고 떨어졌죠. 자, 두 번째 매물대를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럼 조정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 조정이 들어왔을 때 역시나 6,600원만 안 깨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 거놔요. 이렇게 선을 준비하는 거죠. 미리. 여기저기. 여기만 깨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땡큐. 또 하나가 30분봉상 20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 근처 매수 깨면 손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유틸렉스를 꼭 사고 싶다. 그럼 미리 계획을 세웠다가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나갈 때 매수하시면 돼요. 자, 올리패스를 봅니다. 올리패스가 이뻐 보이긴 하는데 원체 주가가 싸요. 많이 싸고 최저점인 4,990원, 5,000원만 깨지 않으면 돼요. 자, 5주선 가격이 5,655원인데 깼어요. 다음 주에 밀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밀리는 거 기다리든가 아니면 21선 지켜주고 다시 돌아나간 매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요날 대량거래 터지고 23%가 이분들이 세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실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크고 주가가 해도 너무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죠. 이건 대단한 거예요. 자, 가격 조정도 엄청나게 있었지만 기간 조정 자체가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나갈 위치에 있습니다. 아까 알려드린 대로 ABL 바이오의 발표 얘기가 있어요. 9월 달인데 9월달 발표 전에 주가 눌러놓고 뛸 수도 있죠. 자, 월봉에선 바닥권에 있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우선 지켜주고 있죠. 심하게 밀려도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당분간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잘 올라갈 수 있기도 합니다. 자, 일봉에서도 241선 지하권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리만 지켜주면 돼요. 자, 셀트리온 그룹 조정 간단히 설명할게요. 셀트리온작,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전부 다 영업이익 실적이 좋아질 거고 월봉에서 보게 돼도 대바닥에서 탈출형이에요. 세 종목 다 전부 다 드디어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모아나가면 돼요. 단지 천천히 모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요렇게 보면 매물대가 많아요. 근데 원체 개인 주식들이 많이 물려 있어요. 우리가 개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기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많은 개인 주주분들이 물려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단 추세는 우상에서 쭉 뻗어나가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반드시 꼼꼼히 잘 모아나가는 게 중요하고 너무 높게 뛸 때 양봉에 사지 말고 요렇게 60선 지켜주는 자리 5선 지켜주는 자리에서 매수 나가면 돼요. 단지 셀트리온 제약만 아직 완벽하게 5개선을 장악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친구만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결론적으로 셀트리온 3사의 합병 이슈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괜찮고 좋을 수 있습니다. 원래 그린 거예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자, 여기까지 HLB 그룹주들 관련 특이주들,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